합시다. 일단은 좀 같은 명제긴 한데 우리가 집합 명제 할 때랑 부등식 증명할 때랑 좀 문제 결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집합하고 명제 할 때는 연산 위주보다는 약간 사고가 위주였어. 그래서 뭐가 참이고 거짓이고 뭐가 어디에 포함되고 안 되고. 승원아, 이제 깨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게 위주였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범위를 좁혀서 명제를 다루는데 어디 범위에서 다룰 거냐? 부등식 범위에서 다루자가 절대 부등식이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자주 쓰는 부등식이 산술기하 쿠시 슈바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다루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1차 부등식이며 2차 부등식이며 이런 것들을 풀었었던 거는 얘가 조건 부등식이라고 했었죠. 조건 부등식이 돼서 x 값에 따라서 우리가 참이나 거짓이 조금 달라지는 형태가 돼서 참인 걸 찾는 게 그 부등식을 푼다가 됐던 거. 그렇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절대 부등식은 얘는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항상 참이 된다는 우리가 증명을 하고, 그 증명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에 적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절대 부등식 중에서 구구절절 뭐 쓰면은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제곱 값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완전 제곱식, a 더하기 b의 제곱들 뿔마가 돼도 되고, 이런 것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2차 부등식 중에서 판별식이 0보다 뭐 작은 것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 그랬을 때 얘가 절대 부등식 되려면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의 개형이 x축 위에 이렇게 붕 떠 있을 거니까 얘가 절대 부등식이 될 거다. 뭐 이런 게 예시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다루게 될 게 이제 산술평균이 특히 많이 다룰 건데,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어요. 산술평균하고 그리고 기하평균의 관계.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게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최대차수 문제를 다룰 거야. 그래서 이제 산술평균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얘는 두 개의 덧셈에 대한 평균 2로 나왔을 때 얘가 이제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이고요. 기하평균은 두 개를 우리가 곱했을 때의 평균. 곱하고 원래대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제곱근을 씌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x하고 x를 곱하면 얘가 x제곱이고요. x제곱을 다시 x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루트를 씌워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개짜리들도 있는데 그건 세 개짜리는 세제곱근 씌우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두 개짜리 산술 기하 평균만 우리가 주로 다뤄주면 일단 된다. 여기까지. 얘를 쓸 거고 여기서 대소관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입니다. 증명 과정을 우리가 좀 보면은 양쪽에 2를 곱해서 그냥 뺄게요. x 더하기 y에서 빼기 2 루트 xy를 빼게 되면은 요 x를 우리가 루트 x의 제곱으로 볼 거고, 그리고 y를 루트 y의 제곱으로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주어진 식이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2의 루트 x 곱하기 루트 y, 그리고 플러스 루트 y의 제곱으로 우리가 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얘 식이 루트 x에서 루트 y를 뺀 거고 거기에 제곱이 될 거다. 따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한 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증명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을 해주면 좋은 것들은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루트 x하고 루트 y가 같을 때니까 얘는 x하고 y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질 때 얘가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최소값을 가질 때 x의 조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밑으로 가서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산술기하 평균 쓰는 1번하고 2번이 가장 좀 흔한 예인데 1번 문제를 보면 x 더하기 y가 10이라 그랬고, 그렇죠? 그때 이제 x 곱하기 y의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문제를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우리가 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우리가 수상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가 풀면 수상에서는 이제 얘를 2차 함수의 최대치수로 보게 되면은 문자 하나를 속어 하면은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 될 거고, 그죠?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은 x 곱하기 y가 x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고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냐?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x 빼기 5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5가 있는 형태가 돼서 그죠? 이거의 최대값은 5가 되는 거고 그죠? 이때 최대값은 25다. 그리고 그때 x값은 그리고 y값은 5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풀 수 있죠. 그렇게 접근을 해도 풀리고요. 전승원 이렇게 풀리고요. 근데 얘를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방금 배웠던 산술기하로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으로 접근을 하면 상기평 산술평균은 x하고 y를 더한 거를 2로 나눈 거고요. 얘가 크거나 같다 루트의 x, y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다 그냥 10을 넣게 되면 5가 루트 x, y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양수니까 양쪽을 제곱해버리면 25가 x, y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 y의 최대값은 뭐가 될 거냐? 25가 됩니다. 그때 x값은 우리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x하고 y가 서로 같을 때였고 두 개 합이 10이니까 얘가 5일 때가 얘가 최대값을 가질 때 조건입니다.까지. 됐죠? 그래서 식정리를 한 과정을 보면은 얘는 좀 모르지 2차식을 전개하고 쭉 푸는 걸 했고요. 얘는 그냥 1차식에서 뭐 좀 근호가 쓰여지긴 했는데 얘가 훨씬 쓴 게 적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학에서 메인이 되는 애는 얘야.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최대 최소 방법은 얘. 근데 이게 산술기하를 써도 되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은 풀이가 훨씬 짧아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화에서 얘를 좀 요구하는 문제들을 푸는 거고. 그렇죠? 얘를 모른다고 얘를 못 푸냐? 그건 아니야. 얘가 편할 때도 가끔씩 있어요. 우리는 배우는 것보다. 근데 이제 얘가 있다. 그렇죠? 방금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2번. 1번은 같이 해봤고 2번 각자 한번 해봅시다. 프린트에. 얘도 일단 오늘 배운 걸로 적용을 하면 얘도 그냥 모양이 대놓고 산술계하를 쓰라고 좀 줬어요. 얘 최소값을 구하라니까 그냥 오른쪽에 있는 공式그냥 써놓으면 얘가 이제 크거나 같다 루트의 x, y보다 여기까지 써놓고 나면은 그냥 빈칸 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x 더하기 y고 그죠? 그때 x, y가 100이었으니까 얘가 뭐가 될 거냐? 얘가 10이 되겠죠. 얘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 더하기 y가 그냥 2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이때의 최소값은 뭐가 될 거다? 20이 될 거다. 여기서 좀 약간 보너스로 x하고 y가 서로 같을 때고 합이 20이니까 얘가 10일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되겠죠. 그때 x값. 뭐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얘를 마찬가지로 수상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을 k로 둘게. 그렇죠? 우리는 요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수상 내용으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y를 마이너스 x 더하기 k로 씌우게 되면은 저걸 그대로 대입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될 거고요. 얘가 100인 거죠.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그리고 이꼴 100. 그래서 얘를 오른쪽 넘기면 x제곱에 마이너스 kx에 플러스 100 이꼴 0이고 여기서 우리는 k가 어떤 값이냐? 실수인 값이야. 여기서 판별식 d를 쓰게 돼서 k제곱에서 마이너스 400을 한 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따라서 K의 최소값은 20입니다.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써서 해결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해놓고 나서 딱 봐도 뭐가 편하냐면 얘가 편해. 그죠? 그러니까 수상으로 풀 수 있지만은 얘가 더 편한 걸 우리가 얘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왜 쓰냐?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데 얘가 사용하기 좀 편리하니까 쓰는 거야. 그죠? 우리가 수상에서 배웠던 걸로 다 풀 수 있지만 얘가 워낙 편리하다. 그런 거죠. 자, 오른쪽에 3번에 1번하고 2번 얘를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좀 오늘 산술평균, 기하평균 요 문제를 우리가 좀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절대부등식 문제에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들에서 많이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실전에서 문제에서 쓰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하고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뭐가 우리가 더 많이 쓰이냐면 얘가 더 많이 쓰이고 문제도 얘가 더 다양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절대부등식을 푸는 문제다 했을 때 뭐부터 적용해보냐면 산술기하부터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근데 얘로 해결이 안 되면 코시-슈바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대부분 문제는 얘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부터 시작해서 코시-슈바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로 풀리는 문제들에서 우리가 능수능란할수록 좀 이 파트가 좀 쉬워질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많이 다룰 거니까 조금 이제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3번 문제에서 여기서 다룬 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식정리가 좀 필요한 형태의 산술기하인데 2x 더하기 3y고요. 그리고 뒤쪽에 곱해져 있는 게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입니다. 그럼 여기서 산술기하로 우리가 각각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뭐 등식이나 이런 게 따로 주어진 게 없고 얘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얘가 보면 역수관계라는 게 완전 역수는 아닌데 x 입장에서 역수가 곱해지는 게 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섣부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산술기하를 얘를 여기다 적용을 하면은 이거 얘는 아닌 예시. 좀 틀린 풀이를 좀 보면은 여기다 산술기하 우리가 적용했을 때 2개 곱해서 루트 2에다가 루트 6xy가 곱해지고요. 여기서 산술기하 쓰면 2배 곱하기 또 루트 씌워줘서 xy분의 24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 이 루트 xy가 약분이 되면서 얘가 4 곱하기 6 곱하기 24 돼서 6 곱하기 6이니까 6 나갈 거고 2 나갈 거고 뭐 이렇게 돼서 얘가 뭐 48이다 뭐 이렇게 풀었을 때 이게 오답이 돼요. 얘가 오답이 되는데 얘가 아닌 이유는 왜냐면 여기서 상기를 썼을 때는 얘가 2x하고 3y가 최소값일 때 최소값 얘를 갖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x분의 8하고 y분의 3이 같을 텐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조건이야. 얘는 이제 틀린 풀이가 되는 이유가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얘를 문제를 아닌 이유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고 얘는 좀 틀리면서 기억을 해도 좋고 얘는 틀린 풀이가 되는 이유가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과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다르다야.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 거냐? 얘는 그냥 전개를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면요. 이렇게 2개 곱했을 때 x 약분되면서 16 이렇게 분배법칙 또 분배법칙 그럼 플러스 y분의 6x로 전개가 될 거고 플러스 이렇게 전개되면은 x분의 24y로 그리고 또 이렇게 전개돼서 플러스 얘가 9로 가겠죠. 얘를 식을 한 번만 더 정리하면 25 더하기 y분의 6x하고 x분의 24y로 전개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뭘 쓸 거냐? 산술기하를 쓸 겁니다. 얘는 그냥 두고요. 25라는 숫자는 그냥 20으로 그냥 두면 되고요. 뒤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얘가 2배의 루트 안에서 서로 곱해진 거 y분의 6x 그리고 x분의 24y 그렇게 되면 얘는 약분할 수가 있겠지. 그죠? 산술기 한 개만 쓴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얘가 25 더하기 2에다가 얘는 6 곱하기 24가 6의 제곱 곱하기 4죠. 2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씌우니까 12로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얘는 25 더하기 24가 돼서 49가 최소값이 될 거다. 아까는 48이 나왔는데 얘는 49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 거다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산술기하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그냥 과정 하나만 추가됐어. 전개를 먼저 하고 산술기하 적용한다. 요게 이제 좀 얘도 산술기하 평균 중에서 많이 틀리는데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센에도 똑같은 유형 있을 거야. 그냥 전개해서 산술기하 적용. 그렇죠? 3번에 1번 이런 형태고요.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도 보게 되면은 2번도 좀 생긴 게 좀 특이한데 3x하고 2y가 10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렇죠? 이런 형태 문제. 그렇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모양을 여기서 바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럼 여기서 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의 최대값을 구할 거고 그럼 루트 3x하고 루트 2y를 한 거를 얘를 그냥 제곱을 해버리면 얘가 3x 더하기 2y에다가 좀 그냥 곱셈공식대로 해볼까? 얘 제곱하면 3x가 나오고요. 플러스 2배에다 루트 안에서 3x 곱하기 2y가 나오고요. 플러스 2y 꼴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3x 더하기 2y가 1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상수로 바꿔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뒤쪽에 남은 거를 좀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쓸게. 3x 곱하기 2y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10은 결정되어 있으니까 요놈의 최대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문제에서. 그렇죠? 얘의 최대값을 찾는 거는 이제 요식에서 산술기하를 다시 적용하는 거. 그렇죠? 얘가 이제 3x 더하기 2y에다가 얘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배의 루트에 3x 곱하기 2y보다 그냥 나왔네. 그죠? 얘가 10이죠? 그러니까 요놈의 최대값은 뭐가 될 거냐면 10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제로 돌아서 얘의 최대값이 10이니까 요놈의 최대값은 10 더하기 10이 돼서 얘의 최대값은 20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구해줄 수 있으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문제가 좀 적용하는 방법이 1번은 아까 전개에서 산술기하 적용이었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 양쪽을 제곱한 후에 숫자 값은 구해줬고 요놈에 대해서 산술기하 적용해서 뭐 최대값을 구해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 그렇죠? 얘도 센에 그대로 있으니까 일단 얘 학습하고 센 숙제할 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3번에서 풀었던 방법들로 밑에 4번 한번 해볼게. 4번에 1번하고 2번. 한 5분 정도 한번 각자 한번 풀어봅시다. 4번 문제. 자, 4번은 춥다고?
4번은 1번은 그냥 적용. 얘를 산술기하 적용하면은 루트의 x 곱하기 x분의 1이고 원래 이제 2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쪽에 2를 곱한 형태로. 그렇죠? 얘가 1이니까 얘의 최소값은 2다. 그렇죠? 뭐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적용하면 되고 얘는 따로따로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전개를 먼저. 그러니까 얘 전개하면 곱하면 16이고요. 곱하고 곱해서 얘는 플러스 y분의 2x 또 곱하면은 플러스 x분의 8y 그리고 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은 17 더하기 y분의 2x랑 플러스 x분의 8y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산술기하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얘는 17은 그냥 가지고 오면 되고 요놈에 적용했을 때 2배에다가 루트 안에서 얘를 곱해주면 되니까 x 약분되고 y 약분되고 16으로. 그럼 얘는 17 더하기 16이니까 최소값은 33이다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아까 3번 문제보다 숫자가 좀 착하긴 한데 어쨌든 푸는 방법은 3번에 1번이랑 같은 형태. 얘가 좀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얘는 이제 방법을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15입니까? 16의 루트 심 4. 아씨 내가 멍청했습니다. 16의 루트 심 4고 8이니까 얘는 25가 답이네. 쏘리. 고맙소. 됐죠? 4번은 이렇게 적용. 자, 정리하고 넘겨서 5번도 한번 볼게. 얘도 산술기하 문제인데 얘도 식정리가 좀 필요한 형태의 산술기하. 많이 쓸 거니까 좀 다뤄봅시다. 센이 또 요 절대부등식 문제가 또 많더라고. 교재를 보니까 2장인가 이래. 자, x가 0보다 크다 할 때 그때 x 더하기 x분의 1하고 1번부터 갑시다. 거기다 플러스 x제곱 더하기 1분의 4x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인데 얘를 이제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해 보려고 그랬더니 얘는 뭐 크거나 같다 2보다 뭐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얘가 해결이 안 돼. 그죠? 이렇게 풀면 그럼 얘는 조금 그 갑자기 만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 문제가. 근데 얘는 이제 뭐에다 맞춰 볼 거냐면은 여기서 2차 1차니까 여기서 차수를 분모분자를 맞춘다 생각하면 얘를 그냥 통분을 해 볼게요. 얘를 통분을 해 보면 얘는 x분의 x 곱하고 x 곱하니까 x제곱 더하기 1꼴 나오니까 얘가 나오고요. 거기다 플러스 x제곱 더하기 1분의 4x죠. 그럼 얘가 숫자를 제외하고 보게 되면은 얘하고 얘가 역수 관계인 게 좀 보이죠. x제곱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1분의 x로.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산술기를 적용하면 약분이 될 겁니다. 산술기하 적용하면 얘는 2배에다가 루트 안에서 x분의 x제곱 더하기 1을 곱할 거고 얘는 x 곱하기 제곱 더하기 1분의 4x가 곱해질 거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x가 약분되고요. x제곱 더하기 1도 약분되니까 4가 남고 얘는 2는 4니까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4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됐죠? 특히나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앞에 2차 방정식 이런 걸로 해결하기가 좀 까다롭긴 하죠. 물론 얘도 통분을 해버리면 2차식 형태가 나와서 풀 수는 있어. 풀 수는 있지만 3차식 형태가 나오면 그죠? 풀 수는 있지만 일단 상기를 썼을 때 워낙 편하다. 그죠? 여기 2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아, 자꾸 왼쪽으로 하네. 5번에 2번도 한번 보면요. 이거 보면은 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할 때라 그랬고 이때 이제 조금 띄어쓸게요. x 더하기 x 빼기 1분의 9의 최소값을 구하라죠.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맞춰줄 건데 분모를 우리가 모양을 바꾸긴 좀 어렵단 말이야. 플러스 1인가? 이제 플러스 1이다. 잘못 썼다. 이제 x 플러스 1분의 9죠. 그러니까 분모를 우리가 함부로 모양을 바꾸긴 어려우니까 얘 말고 얘에다가 우리가 폼을 맞춥시다. 그럼 얘는 x에서 x 플러스 1 되기 위해서 얘는 플러스 1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더한 것만 그냥 빼주면 그만이죠. 그렇죠? 여기서까지. 그럼 여기서 위에서 조건에서는 x 더하기 1이
위에서 조건은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는 우리가 알 수 있고 양수인 거 확인됐고.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뭘 적용할 거냐? 이 앞에 있는 요 식에 대해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적용하면요. 이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안에서 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1분의 9하고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뒤에다 그냥 따로 빼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럼 얘만 우리가 정리하면 약분 될 거고 3이니까 2, 3은 6, 6 빼기 1이 돼서 얘가 5가 되는 게 요놈의 최소값이 될 겁니다. 됐죠? 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5번 한번 또 각자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고 6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 이게 다 산술기하 적용인데 앞에서 식정리들이 조금씩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정리하는 과정만 우리가 해소하고 나면은 산술기하 적용, 정리하고 산술기하 적용. 자, 이 패턴을 좀 잘 정리해 두면은 그러니까 다 겹칠 거야. 센 숙제 할 때 보면은. 자, 6번도 이제 그냥 산술기하 적용을 하면 됩니다. 6번에 1번도. 얘는 좀 편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제곱이 있어서 얘가 앞에서 배우는 코시-슈바르츠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했듯이 시작은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먼저 적용을 해보는 거. 우리가 이제 경험이 없을수록 더더욱. 산술기하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게 x 곱하기 y가 뭐라 그랬냐? 6이라고 주어졌죠. 6일 때라 그랬고. 그렇죠? 그랬대. 곱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술기하를 그냥 적용을 해보면은 얘를 2배에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 얘를 두 개를 곱한 거. 4, 9, 36이고 얘가 x제곱 y제곱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적용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 이제 숫자를 그냥 넣읍시다. 2분의 4x제곱 곱하기 더하기 9y제곱이고요. 얘는 이제 루트를 벗겨주게 되면은 6으로 나올 거고 여기는 x, y로 나오겠죠. 둘 다 양수니까 그냥 양수를 씌워주면 되고. 그럼 얘가 6이죠. x, y가 6이었지. 얘는 36보다, 그죠? 얘는 3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이 얘가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6, 6에 36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크냐 숫자가? 몰라, 한번 해봅시다. 두 개 곱하니까 얘는 최소값이 72가 되는 거고 꽤 크네. 얘가 최소값이 되는. 그때 이제 문제에서 또 구하라고 한 게 이때 x하고 y 값을 구하시오였어.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놓은 식을 좀 살펴보면은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이 얘가 72였을 때였고, 그죠? 근데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쪽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적용한 게 요놈과 요놈에 대해서 했으니까 언제 등호가 성립할 거냐면은 4x제곱하고 9y제곱이 서로 같을 때죠. 밑에다 쓸까? 밑에다 쓰자. 그렇죠? 얘는 이제 4x제곱하고 9y제곱이 서로 같을 때고 얘를 우리가 어떻게 갔냐면 72를 반반씩 나눠 가졌으니까 얘가 36이 될 때가 되겠죠. 그렇죠? x제곱이 9일 때고 그러니까 양수 x값은 3이고, 그렇죠? 여기서도 구할 수 있는 게 y제곱이 4니까 양수 y값은 2일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6이 맞고요. 그렇죠? 이거 하면 72도 맞고요. 그래서 이때가 x, y 값은 요놈, 최소값은 72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까지 같이 좀 살펴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6번에 2번도 좀 살펴보면요.
얘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얘는 좀 모양이 조금 살짝 불편해. 0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그때 x 더하기 y가 4라고 주어졌고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x분의 y 더하기 1하고 그리고 플러스 y분의 x 더하기 1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죠. 이걸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때 xy 값까지 구해라. 최소값과 그리고 xy 값 얘를 구해야죠. 얘를 이 상태에서 산술계열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얘들이 해결이 안 돼. 그렇죠? 그냥 산술계열 적용해 버리면 1이고 얘가 크거나 같던데 2배에다 루트 안에서 xy분의 y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1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식이기도 하고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산술계열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고 그죠? 적용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얘를 좀 분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분리를 해도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분리를 해보면 x분의 y 더하기 얘는 x분의 1 따로 쓰고요. 얘 또 분리를 해보면은 y 더하기 x고 그리고 플러스 y분의 1이죠. 이렇게 써도 여기에 산기는 적용하면 얘는 2고요. 여기서 산수기 적용하면 또 뭐가 남냐면은 얘는 2의 루트 xy분의 1이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좀 얘가 해소가 안 돼. 그죠? 아마 애매합니다. 그죠? 얘는 좀 해법이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긴 했습니다. 그렇죠? 얘는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하냐? 그냥 통분을 해볼게. 그냥 과감하게 통분합시다. 최후의 수단 갑시다. xy분의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그리고 또 x가 하나, y가 하나. 플러스 잠깐만. 그냥 순서대로 씁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x에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곱해진 게 y제곱 더하기 y로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리가 좀 정돈을 한 번 더 해보면 xy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x 더하기 y가 4였으니까 얘를 플러스 4로 쓸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는 게 곱셈공식 변형을 좀 써먹을 수 있는데 요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얘가 이제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얘가 2xy 뺀 걸로 우리가 정도를 해볼 수 있고요. 얘가 4니까 16에서 마이너스 2xy 정리가 되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요 식에다 적용을 해보면은 얘는 xy분의 얘가 16 마이너스 2xy니까 4 더해서 얘가 20 마이너스 2xy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묶어내면 xy분의 20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2를 뺀 값을 구하는 거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럼 우리는 뭘 해결하면 되냐? 얘만 해결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도 힘들었어. 그지? 그러니까 식은 몇 개 없는데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게 좀 생각보다 힘든 것 같아. 이 문제는. 그래서 좀 독특하긴 했어요, 문제가. 뭐 이렇게 접근을 했고 이제 얘를 해결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면. 여기선 산술기하 적용하면은 x 더하기 y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xy보다. 그렇죠? 얘가 4니까 얘가 2보다 4가 2루트 xy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가 2가 루트 xy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y는 제곱하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여기서 쓰게 되면은 xy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해주면은 얘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여기다 곱하기 20을 하고 곱하기 20을 하니까 얘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3입니다. 3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짜잘짜잘하게 우리가 부수적인 연산이 뭐 여기서 산술기하 적용한 연산하고 여기서는 이제 곱셈공식 변형한 거 정리 하나랑 여기 산술기하 적용한 정리 하나 그리고 나서 얘를 또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좀 까다롭긴 했어요 이번이.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 정도까지 좀 능숙하게 해소가 될 정도로 좀 뭐라 해야 되지? 끈기랑 조금 이제 연산에 능숙함이 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때 요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7번은 방금 배웠던 걸로 우리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7번의 네 문제 한번 한 10분 정도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산술기하 마무리인 걸로. 오른쪽에 네 문제.
찍으면. 자, 봅시다. 이제 한 문제씩 가볼게. 네 문제를 정도는 한 번만 더 할게요. 얘는 이제 1번하고 2번은 그냥 적용이야. 산술계를 그냥 얘의 최대값이니까 여기서 그냥 적용을 해보면 2x 더하기 4y를 적용을 하면 얘가 x 역할, 얘가 y 역할. 그러니까 두 배, 그러니까 두 배는 아니고 루트 안에서 얘가 두 개를 그냥 곱한 거 4xy로 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대로 얘를 1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6이고, 그렇죠? 얘는 이제 그냥 루트 4xy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서 이제 뭐만 해주면 되면 xy 최대값이니까 양쪽을 제곱만 해주면 4xy가 작거나 같다 36보다. 여기서 xy 값의 범위는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해서 최대값은 9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얘는 그냥 적용. 2번도 좀 모양이 조금 괴상하긴 한데, 얘는 이제 뭐지?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 모양이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떤 뭐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고 요이 한 점일 때 뭐 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넓이가 주어졌을 때 요 최대값을 구하라든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x분의 1이랑 y분의 2의 최소값 구하는데 얘도 그냥 여기서 산술계를 그냥 여기서 그냥 적용을 합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이 x분의 2 더하기 y분의 8을 한 값이 얘가 크거나 같단데, 이거 최소값인데, 그지? 크거나 같단데, 이걸로 하면 되나?
그냥 얘는 이제 2배에다가 루트 안에서 xy분의 16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얘가 1인 게 주어져 있지. 여기서. 그대로 1을 넣게 되면 얘가 4고 2 곱하기 4니까 얘는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8입니다. 됐죠? 생각보다 이제 생긴 거에 비해서 쉽게 나오는 형태가 이 2번 문제. 그냥 일단 적용을 한번 해본 거. 그렇죠? 3번도 마찬가지. x 곱하기 y가 2인데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얘도 그냥 적용을 그냥 하면 되겠지. x제곱 더하기 2y제곱을 우리가 2로 나눈 값이 얘가 크거나 같다. 얘가 루트 안에서 두 개를 곱한 거. 2의 x제곱 y제곱보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죠? 얘의 최소값이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2y제곱의 값은 얘가 크거나 같다. 2배에다가 얘는 루트 2는 그냥 따로 쓰면 될 거고 요 x제곱 y제곱이 xy로 나오겠죠. 근데 xy가 2였죠. 그러니까 2니까 얘는 크거나 같다. 2는 4니까 4루트 2보다. 그래서 최소값은 4루트 2입니다. 됐죠? 조금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긴 하네. 루트가 섞여 있어서. 됐죠? 마지막 4번. 4번이 이제 얘도 그냥 적용해도 되긴 하는데, 얘는 이제 얘가 앞에서 우리가 전기에서 풀었던 그 형태 문제인데,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바로 산술기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있으니까, 얘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 줄 거냐면은, 4번이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조금 변별력 있게 해서 문제가 좀 가끔 나오더라고. x 더하기 2y랑 x분의 2하고 그리고 y분의 1을 우리가 곱한 값을 구합시다.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면 곱했을 때 2고요. 또 곱했을 때 플러스 y분의 x고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플러스 x분의 4y죠. 거기다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럼 얘를 한 번만 더 쓰면은 4 더하기 y분의 x 그리고 더하기 x분의 4y 꼴로 우리가 정리.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적용을 해보면은 얘는 4는 그대로 있을 거고 여기서 적용하면 플러스 2배에다가 루트 안에서 얘를 곱한 값 x 약분되고 y 약분될 거니까 얘가 4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은 8입니다. 그렇죠? 4 더하기 얘가 4가 될 거니까. 그렇죠? 얘를 적용한 걸 위에다 다시 써보면은 얘가 뭐보다 크거나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8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x 더하기 2y가 4였으니까 얘는 4 곱하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이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x분의 2하고 y분의 1의 값은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2입니다까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개에서 우리가 산술기하 적용했던 건데 중간에 얘가 좀 얘를 곱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죠? 4번도 이게 자주 나오니까 조금 정돈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4번 문제는. 그죠? 여기까지 해서 산술기하에서 나올 만한 유형들 다 다루긴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단순하긴 한데, 뭐라 해야 되지? 좀 그 길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뭐 이렇게도 풀고, 뭐 이런 느낌이라서 얘는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지?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쓸 때까지 조금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일단 프린트에서 풀었던 것들이 센에서 그대로 숙지할 때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연습을 합시다. 얘는 이제 그냥 편리한 도구 중에 하나. 이 두 번째 이제 절대부등식 중에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렇죠? 일단은 얘는 모양부터 좀 쓰면 코시-슈바르 모양부터 쓰면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얘가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얘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요. 얘를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을 하면 얘는 이제 문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러니까 a, b, x, y가 실수일 때 얘들이 실수일 때 얘를 증명하여라. 얘는 단순해요. 그냥 뺄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전개한 식에서 얘를 전개한 식 우리가 뺄셈을 해보게 되면은 얘를 전개하면은 그냥 a제곱 x제곱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a제곱 y제곱 그리고 플러스 b제곱 x제곱이고 플러스 b제곱 y제곱이고 여기서 얘를 뺄 겁니다. 얘를 또 전개한 식이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y로 나올 거고 두 개를 이제 곱한 거 2배
플러스 b제곱 y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주면은 a제곱 x제곱은 사라질 거고 같은 모양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b제곱 y제곱도 우리가 사라질 거고 결국 남는 게 앞에는 a제곱 y제곱이랑 그리고 요 가운데를 얘를 쓰면 마이너스의 2ab xy로 그리고 얘 쓰면 플러스 b제곱 x제곱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뺄셈을 했을 때. 됐죠? 그럼 해놓고 나면 얘가 또 뭐가 되냐면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 나와요. ay 빼기 bx의 제곱이 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하니까 이 놈도 성립을 할 겁니다. 저 증명은 이렇게. 그렇죠? 앞서 말한 대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서 얘가 성립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케이스가 이 등호 성립 조건인데요.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얘가 이제 등호가 언제 성립할 거냐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얘 빼기 얘의 제곱이죠. 즉 ay가 bx하고 같을 때 이 형태로 우리가 기억하기도 좋고, 근데 우리가 짝을 이룰 때 ax하고 by가 짝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많이 헷갈리면 ax하고 by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짝지면 안 되고 얘를 대각선으로 내리고 내려서 그러니까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x 대 y가 a 대 b와 같을 때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나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제일 많이 쓰이는 모양은 얘를 많이 쓸 거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얘를 거쳐서 얘를 갔는데 얘가 제일 많이 쓰여. a분의 x가 b분의 y다. 이렇게 해서 등호 성립 조건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명은 이렇게 했고, 그럼 이제 밑에 문제에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 밑에 문제에다. 2번 문제를 보면 밑에. 얘가 산기를 쓸 거냐, 쿠시슈바 쓸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수라는 조건이 붙으면 보통 쿠시슈바가 많아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고, 그때 문제에서 3x 더하기 y의 이번에는 이제 범위를 구하래요. 범위를 구하라는데, 여기서 산술기하를 적용한다 생각하면 여기서 산술기하를 적용해도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얘가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x제곱 y제곱보다 돼서 그냥 2xy 모양이 나와. 그럼 얘를 또 여기랑 겹치는 걸 찾으면 여기서 또 산기를 써서 뭐 얘를 이렇게 써서 6xy다 이렇게 쓸 때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 x 이퀄 y인데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3x 이퀄 y죠. 그러니까 얘가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술기하로는 얘가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옵니다. 산술기하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뭘 적용하냐면 쿠시슈바를 적용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산기 썼을 때 답이 안 나오니까 쿠시슈바를 한번 가보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좀 얘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공식을 그냥 쓰고 시작을 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공식을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죠. 우리가 구하는 범위 얘니까 요 a가 뭐가 되면 되냐? 3이 되면 되고 요 b가 1이 되면 요 모양이 나오죠. 그렇게 적용을 해서 요 공식에다 이제 빈칸을 채워두면 a가 3이었으니까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씁시다. 얘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3x 더하기 y의 제곱보다. 여기서 이제 숫자 계산합시다. 얘는 10이고요. 얘는 2고요. 우리가 구하라는 3x 더하기 y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러면 3x 더하기 y의 값은요? 얘가 20이었으니까 얘가 루트 2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2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은 그냥 이게 답이죠. 3x 더하기 y는 루트만 마저 정리하면은 2루트 5보다 그리고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여기서 찾는 건데 3x 이퀄 y라고 쓰면은 안 되고요. 등호 성립 조건이. 상기 때 이렇게 썼던 게 익숙해서 쓰는데 이건 실수를 한 거고 여기서는 얘를 바꿔줘야 돼. 3분의 x가 1분의 y랑 같습니다. 얘가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의 조건이 될 거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얘를 하게 되면은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x하고 y 값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얘도 구할 수도 있다. 그죠? 자, 오른쪽에 문제가 좀 이상하게 잘렸는데 8번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 8번 문제. 얘들 모양이 좀 특이한데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풉시다. 8번. 그 밑에 반지름 이거는 지우고 위에 두 줄만이야. 그거는 이제 다시
다른 문제니까. 멋지다. 자, 얘도 아니야. 얘도 공식을 좀 맞춰보면은 이제 공식부터 쓸게. 처음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 나왔습니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뭐 이렇게 될 건데, 얘는 이제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을 맞출 거니까 요 b 자리에 뭐가 올 거냐면은 1이 온 거고 1의 제곱으로, 그리고 x 자리에 b가 온 거고, 그렇죠? 그리고 y 자리에 1이 온 거죠. 얘를 적용하면 다시 쓰면 a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그러니까 b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고요. 얘가 이제 a는 그대로 쓰면 될 거고, 그리고 x 자리에 b가 왔죠. 그러니까 a, b가 올 거고요. y 자리에 1이 왔고, b 자리 1이 왔고, y 자리 1이 왔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1로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이해됐나? 그죠? 그러니까 얘를 1로 바꿨고, y를 1로 바꿨고, x를 b로 바꿨고, 그러니까 여기서 a는 그대로 x를 b로 바꿨고, b를 1로, y도 1로 이렇게 바꾼 거. 이거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적용합시다. 얘가 25였지. 그러니까 25보다 작거나 같다. 뭐가 b 플러스 1의 제곱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풀면 ab 더하기 1이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요 ab 값의 범위는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시-슈바를 우리가 좀 적용해 본 문제. 그렇죠? 코시-슈바가 조금 뭐지? 생긴 게 좀 낯설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최종 수단인데, 그러니까 산술기하가 좀 자유로워지면 얘도 좀 편해질 겁니다. 산기가 먼저고 얘가 그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밑에 반지름 길이 이 문제는 활용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코시-슈바는 좀 여기 센에서 좀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산술기하에 집중을 좀 합시다. 좀 더. 자, 반지름이 루트 3이고, 그때 이제 그 안에서 원에 내접한 직사각형 중에서 뭐 이런 거죠. 여기 직사각형이고, 진짜 어려졌어. 이제 이렇게 중이고, 그때 이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인 것이 정사각형임을 증명하고 그 넓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가 루트 3이라 그랬죠. 그럼 얘를 좀 우리가 좀 쪼개 봅시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중심을 지나고 수직이게 그어주면은, 여기를 우리가 x라 그러고 이 길을 y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러지 말까? 그러니까 전체 길이로 갑시다. 얘는 이제 대각선 그었을 때 중심을 지날 거니까 이 길이가 2루트 3이 되겠지? 됐죠? 그럼 요 길이를 우리가 x로 두고 이 길이를 우리가 y로 두면, 여기서 우리가 성립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루트 3의 제곱 돼서 12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해줘야 될 건 최대값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x 곱하기 y죠.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때 xy 조건까지.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산술기하 적용하겠지? 그러니까 2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다 루트 안에서 x제곱 곱하기 y제곱보다고, 그럼 얘는 10이 그대로면 얘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xy가.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6이 되는 거고요. 그때 x하고 y 값은요? 우리가 산술기하를 여기서 적용했죠? x제곱하고 y제곱이 서로 같을 때고 그놈의 합이 10이었으니까 각각이 6이 됐을 때 x도 y도 루트 6일 때 최대값이 될 거다. 그럼 x하고 y가 같을 거니까 이때 무슨 사각형이 될 거다? 정사각형이 될 겁니다. 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술기하 그냥 활용 문제 중에 제일 흔한 게 이 문제예요. 그렇죠? 얘도 정리하시고 페이지 넘겨서 마지막 한 페이지. 그러니까 9번 문제 한번 고민들 해볼게. 여기 뒤에 쪽은 다 활용 문제들. 9번하고 10번은 산술기하 문제고요. 11, 12가 코시슈바인데 일단 9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9번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활용 문제인데 넓이의 최대값. 일단은 이제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림이 좀 주어졌는데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어쨌든 이 그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니까 철사의 길이가 36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게. x 길이의 철사가 몇 개가 들어간지 보면은 등식부터 하나 세워봅시다. 주어진 조건에서 x짜리 길이가 철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간 거지. 여기는 36이라는 철사에 4x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y 길이의 철사가 또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갔죠. 개수를 세면 얘는 플러스 3y가 되겠죠. 그렇죠? 그 값이 뭐냐면 길이가 36짜리 철사니까 하나도 안 남기고 쓰면 4x 더하기 3y가 36이다.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가 나온 거고, 그렇죠? 그때 넓이를 구하랬는데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넓이식은 가로가 2x고 세로가 y니까 2xy 값의 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됐죠? 그러니까 활용 문제에서 그냥 흔한 이제 문제가 됐죠. 얘도 그냥 산술기하 그냥 쉽게 적용만 하면 되겠죠. 2분의 4x 더하기 3y의 산술 평균이 크거나 같다 루트 안에서 두 개를 곱한 거니까 12xy보다 이렇게 되겠죠. 얘를 그냥 적용하면 되겠죠. 36 넣으면은 얘는 18이 될 거고요. 얘가 크거나 같다 얘는 2루트 3xy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양쪽을 제곱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좀 약분을 하고 하면 좀 편할 것 같아. 9보다. 이 상태에서 양쪽을 제곱해버리면은 3xy가 9의 제곱 8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y 값의 범위는 27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구하는 2xy의 최대값은 54가 될 겁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됐죠? 9번을 정리하면 이렇게. 자, 밑에 10번도 한번 해봅시다. 10번. 입체 도형돼서 좀 더 까다롭긴 한데 지금 9번하고 풀이는 거의 똑같습니다. 10번 문제.
자, 얘도 봅시다. 자, 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가로의 길이, 그러니까 높이는 9로 주어졌고 얘를 x로 두고요. 얘는 주어졌으니까 얘를 y로 둡시다. 다른 색깔 할까? 다른 색깔 봅시다. 얘를 y로 둡시다. y로 두면은 우리가 부피에 대한 식은 9xy가 되겠죠.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얘가 50이 되는 거. 이렇게 하나가 정리가 될 거고. 됐죠?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찾아봅시다. y가 모두 몇 개 들어가냐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 끈의 길이에는 2y가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리고 x의 길이는 모두 몇 개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하나, 둘, 그 밑에 박혀 있는 거 3개, 4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4y, 4x 이렇게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9짜리죠. 이거 9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겠지. 세보면 6, 9, 54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사용할 식은 x 곱하기 y가 50이랑 4x 더하기 2y의 최소값을 구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4x 더하기 2y의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여기서 산술기하 그대로 적용하면 루트 안에서 8xy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50을 그대로 넣으면 2에다가 루트 8호 40이니까 400. 400은 20이니까 얘가 40이죠. 이놈의 최소값은 40입니까? 이거 40이죠. 얘가 40. 그죠? 얘 40에다 뭘 더하냐? 54를 더할 거니까 54. 얘는 94cm. 얘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쵸? 맞겠지? 그쵸? 그치. 멍청하게 부르군. 됐죠? 자, 11번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좀 식을 여기까지만 찾아주면 되긴 했어.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만 찾아주면은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입체도형인데 요거 찾는 과정에서 조금만 꼼꼼하면 되겠지. 자, 11번 봅시다. 자, 11번도 그냥 쿠시슈바에서 조금 나름만한 활용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쿠시슈바 적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문장 속에서 그림에서 식으로 뽑아가는 연습을 좀 합시다. 그러니까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4와 6. 그러니까 이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4하고 6인 직각삼각형에서 그 빗변위의 점 P가 있다. 문장대로 쭉 가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때 점 P에서 빗변이 아닌 두 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 여기다 내린 수선의 길이가 A, 그리고 여기다 내린 수선의 길이가 B라고 할 때, 됐죠? 그때 뭘 구하라?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으로 했던 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좀 뽑아낸 거.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도 우리가 못 쓰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삼각형의 넓이밖에 없긴 해요. 얘는 삼각형의 넓이로 접근을 할 건데, 여기서 여기를 좀 잘라내면은 이제 요 A가 포함된 부분 넓이하고 그리고 요 B가 포함된 부분의 넓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삼각형의 넓이 S가 2분의 1의 6 곱하기 A랑 플러스 2분의 1의 4 곱하기 B로 정리가 될 거고, 얘가 크게 본 삼각형 넓이에서 2분의 1의 6 곱하기 우리가 4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하고 나면 얘가 3A 더하기 2B라는 값이 얘가 3, 4, 1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이 모양을 우리가 비교를 했더니 얘가 이제 여기서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쓸 거다가 좀 떠올리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코시-슈바르트 식을 좀 쓰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죠. 그죠? 얘가 이 역할을 할 거. 그러니까 a가 3이고 b가 2인 걸로 가면 되겠죠. 됐죠? a 자리에 3 넣으면 9에다가
b에다가 2 넣으면 4죠. 작업하니까.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다는 12를 그대로 넣게 되면 12의 제곱 144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잠깐만. 뭔가 잘못됐다. 그지?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맞긴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x고 얘가 x가 3이고 y가 2인 거죠. a제곱 b제곱이니까. 다시 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고 x에 3 넣으면 얘는 9고 y에 2 넣으면 4고 얘가 크거나 같다. x에 3 넣었으니까 3a, y에 2 넣었으니까 플러스 2b의 제곱으로. 됐죠?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은 13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크거나 같다. 얘가 10이었으니까 얘가 144보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은 13분의 144입니다. 얘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우리가 또 적용을 한 번 더 해본 형태 문제. 됐죠? 자, 11번 정리하고 12번 한번 또 고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도 좀 뭐지? 11번보다 오히려 12번이 훨씬 숫자가 착해요. 일단 12번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재밌네. 자, 12번 봅시다. 얘도 이제 문장대로 쭉 따라가 볼게. 넓이가 10인 삼각형 ABC에서 그냥 대충 그립시다. ABC. 얘는 평면좌표 나온 건 아니니까. ABC에서
저 BCB의 점 P가 있다 그랬고 A, BP의 넓이가 S1, S2라고 할 때 S1 더하기 SP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A, BP의 넓이를 S1 얘가 살짝 오탑니다. S1의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 제곱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잘못 나온 거고 S2 요놈의 라고 했을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얘도 좀 오타가 살짝 있었네. 얘가 문제야. 됐죠? 자, 이때 넓이가 10이라 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10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이 그냥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S1 더하기 S2가 얼마냐면 얘가 10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얘도 그냥 쿠시-슈바 적용을 할 건데 구하라는 게 S1의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의 최소값이죠. 그리고 얘도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냥 쿠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놓고 시작을 하면 BY의 제곱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그냥 S1의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 해버리면 이 앞에 있는 개수가 1, 1이니까 여기에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올 거고요. 얘가 크거나 같다. 얘가 1, 1 이렇게 되면 S1 더하기 S2의 제곱코다. 이렇게 하면 쿠시-슈바 부등식의 모양을 맞춰졌죠. 이제 숫자만 넣으면 되겠지. 얘는 2 곱하기 우리가 구하라는 값이 S1의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이었고요. 얘가 10이었으니까 10의 제곱해서 얘가 1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S1의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이 얘가 5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 최소값은 50입니다. 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쿠시-슈바 적용하는 이제 그냥 부등식 형태. 이게 좀 잘 안 되긴 해요, 처음에. 잘 안 되긴 하는데, 적용만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연산이 굉장히 좀 간결한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쿠시-슈바르츠 부등식 썼을 때. 그러니까 물론 얘나 얘도, 그냥 우리가 수상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써도 돼. 그러니까 얘를 좀 비슷한 문제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수상에서 했던 최대최소 문제로 적용을 해보면, 얘가 이제 x 더하기 y가 10일 때 그냥 구하라는 게 그냥 x 더하기 y가 10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그냥 최소값을 구하시오. 얘는 쿠시-슈바 안 쓰고 그냥 2차 함수의 최대최소로 풀게 되면은 얘는 y라는 값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죠. 그 값을 그냥 넣으면은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의 제곱이고 얘를 정리하면 2x제곱 빼기 20x 더하기 100이요. 얘를 그냥 뭘로만 바꾸면 되냐면은 표준형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25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100. 얘가 2의 x 빼기 5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플러스 50까지. 최소값은 50입니다 하면은 같은 값이 나오긴 해요. 그죠? 그래서 약간 2차 함수의 최대최소로도 풀릴 수 있지만 얘를 쿠시-슈바로 우리가 적용만 할 수 있으면은 이 과정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 거고 여기서 그냥 바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세 줄이면 문제가 풀리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새로 배우는 것들을 그냥 연습을 좀 해보자요. 그죠? 자, 일단은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센에서 절대부등식 나온 문제들만 대표 문제들만 한 번씩 더 풀이할게요. 그것들 한 번 더 정리하고 숙제를 합시다. 이렇게 일단은 1시 10분까지 쉽시다.